네, 물론입니다. 자연스럽고 유창한 톤으로 번역한 한국어 스크립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원 박사입니다. 지난 30년간 제 인생을 바쳐 연구해 온 분야는 바로 전해질이 우리 수면에 특히 나이가 들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건강을 위해 소금을 줄이는 그 선한 의도의 습관이 실제로는 우리 몸을 더 해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확실히 해두죠. 짜게 먹는 식습관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금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요? 그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금은 필수적입니다. 우리 몸 전체의 신호체계를 움직이는 핵심 열쇠와도 같죠. 이 소금이 부족해지면 밤잠을 설치고 고통스러운 다리 경련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그 답답한 브레인 포그까지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수년간의 연구를 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더 건강해지기 위해 소금 한 톨까지 세심하게 피하려 애쓰셨던 분들이 오히려 가장 많은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밤에 여러 번 깨는 것은 일상이 되었고 어지럼증과 끊임없는 무기력함, 집중력 저하까지 겪고 계셨죠. 이 섬세한 전해질 균형은 70세 이후에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우리 몸의 조절 능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수십 년 전에 들었던 저염식 조언에만 매달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새로운 신호는 무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진짜 이유를 속 시원히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소금을 활용해 우리 몸의 활력을 되찾아줄 3가지 황금 법칙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그저 그런 건강 팁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30년간의 연구를 통해 얻은 가장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께서 밤에 2번 이상 깨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낮에 이유 없이 피곤하시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과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작년 가을 제가 아는 74세의 이 선생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말이지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이었죠. 매일 밤 5번씩 화장실 때문에 깨신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온종일 기운이 없고 밤에는 고통스러운 다리 경련 때문에 그나마 잠깐 든 잠마저 빼앗긴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소위 몸에 좋다는 건 다 하고 계셨습니다. 하루에 물은 8잔 이상 꼬박꼬박 마시고 아주 싱거운 저염식 식단을 고집하면서 그것이 최고의 건강 비결이라고 믿으셨던 거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중 나트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던 겁니다. 몸의 전해질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바로 그 순간 저는 아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분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저염식이 오히려 그분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으로. 그리고 이건 이 선생님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만난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정확히 똑같은 문제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소금을 줄이세요라는 한마디만 듣고 그걸 극단적으로 실천하셨던 거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곧 알려드릴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모르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님의 삶은 아주 작은 변화 하나로 180도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컵에 1000mg 반 티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그 눈빛을 저도 봤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요.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다리 경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낮에는 새로운 활력이 솟아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약간은 억울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걸까요? 저 역시 같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몸이 그토록 원하던 것을 제대로 채워주는 것뿐입니다. 이 영상에 담긴 정보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 여러분의 건강과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재정립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시려면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영상을 중간에 끄시면 가장 중요한 황금 비율을 놓치게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벌써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위험성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며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은 방광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방광 근육으로 가는 전기 신호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근육들이 명확한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방광도 근육이기에 예외는 아니죠. 나트륨 수치가 낮으면 이 조절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뇌에 일어나 하는 과장된 신호를 보내 방광이 다 차기도 전에 우리를 깨우는 거죠. 장수촌으로 유명한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는 어르신들은 밤에 깨는 횟수가 평균 1회 미만이었습니다. 반면 소금을 거의 드시지 않는 분들은 평균 3회 이상 깨셨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의 전해질 균형이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났던 80세 김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매일 밤 3번씩 깨는 게 일이었고 낮에는 소파에 앉기만 하면 졸 정도로 피곤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 소금물 습관을 시작하고 단 2주 만에 밤에 한 번만 깨게 되셨습니다. 본인도 너무 놀라워하셨죠. 방법은 이보다 더 간단할 수 없습니다. 따뜻한 물 200ml, 7온스에 1001년 반 티스푼을 넣고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됩니다. 몸이 부드럽게 흡수할 시간을 줘야 해요.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170 이상이거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은 반드시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하니까요. 다음으로 그 지긋지긋한 다리 경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다가 갑자기 다리를 쥐어짜는 듯한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깨본 적 있으시죠? 정말 끔찍한 경험인데 이것 역시 나트륨 부족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근육의 교통경찰과 같아서 언제 수축하고 언제 이완할지 지시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이 신호 체계에 혼란이 와서 근육이 갑자기 통제 불능 상태로 수축해 버리는 겁니다. 노인건강연구소의 한 연구에 따르면 다리 경련 사례의 무려 40%가 전해질 불균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그저 나이 탓으로만 돌리시죠. 75세 박 선생님의 경우를 볼게요. 여름만 되면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수박을 즐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수박은 수분은 많아도 나트륨은 거의 없죠. 그 결과 매년 여름마다 끔찍한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식사에 국물을 곁들이라고 조언한 뒤로 그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해결책은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 있습니다. 된장국, 동치미, 물김치 같은 국물을 버리지 마세요. 그 국물이야말로 천연 전해질 보충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버리시는데 가장 귀한 부분을 버리고 계신 겁니다. 다만 국물이 너무 짜지 않도록 주의하고 드실 때 물을 약간 섞어 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오후의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입니다.
점심만 먹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지고 정신이 멍해지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 또한 저염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트륨 수치가 낮으면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며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젊을 때는 잘 못 느끼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이런 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가 이를 증명합니다. 저염식 그룹과 적정 염분 섭취 그룹을 비교했더니 저염식 그룹의 집중력과 기억력이 25%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네 번째는 피부 건조와 부종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 역시 나트륨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 배급을 담당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이 시스템이 고장나 어떤 곳은 바싹 마르고 어떤 곳은 붓게 되는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억력 감퇴와 무기력증입니다. 자꾸 깜빡깜빡하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그 느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금은 뇌세포 간의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 메신저입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뇌의 모든 작동이 느려집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30년간의 경험을 통해 검증한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침 소금물 일식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뜻한 물 200ml에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 반 티스푼을 섞으세요. 정제 소금은 안 됩니다. 몸에 좋은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모두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공복에 5분 동안 천천히 음미하듯 드세요. 몸이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국물을 버리지 않는 습관입니다. 국물은 액체로 된 보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중에서 파는 어떤 이온 음료보다 훨씬 좋은 천연 전해질 음료입니다. 특히 된장국은 장에 좋은 유산균까지 풍부하니 일석이조라 할 수 있죠. 셋째, 저녁에 구운 바나나입니다. 이것은 숙면에 꼭 필요한 마그네슘을 보충하기 위함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방광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를 구우면 소화가 더 쉬워지고 단맛도 깊어집니다. 껍질째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180디그리 셀시어스, 350디그리 파레나이트에서 5분 정도 껍질이 검게 변할 때까지 구우시면 됩니다.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은 반 개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2시간 전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우리 몸의 리듬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황금 루틴이죠. 아침에 소금물로 시작하고 국물로 균형을 유지하고 저녁에 바나나로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최상의 효과를 위해 세 가지 모두를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소금물부터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국물을, 그 다음엔 바나나를 추가하는 식으로 천천히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소금이 적이라는 낡은 생각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소금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몸을 전해질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우리가 논의한 모든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아침 소금물, 따뜻한 물에 천일염 반 티스푼, 국물 섭취, 버리지 마세요. 식사와 함께 조금씩 드시는 것이 천연 보충제입니다. 단백질 우선. 오늘 깊이 다루진 않았지만 이 전해질을 사용하는 근육을 유지하려면 양질의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계절에 따른 조절. 땀을 많이 흘리는 더운 여름에는 국물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들을 지키시면 다시 밤새 편안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낮에는 활력과 맑은 정신을 되찾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마시는 것에 도전해 보세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흔한 문제인 무릎 통증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수술 없이도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밤중 화장실, 다리 경련, 아니면 피로감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